그랬어? 약을 먹어. 단걸려. 볼게요. 자, 거기 문제 중에 산화구리를 쏙볼 곳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인데 구리가 있어요. 너네 알코올 램프로 불을 피웠을 때 이 겉에를 뭐라 그래? 겉불꽃이라고 그러죠? 겉불꽃에다가 이렇게 해서 구리를 태웠어.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자, 구리를 겉불꽃에 갖다 태우면 겉에서 연소하는 거죠. 그러면 불 겉에 산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산소들이 달라붙어서 연소하는 걸 도와주겠죠. 그지? 그럼 구리가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질까? 그래, 산화구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개수까지 맞춰보자. 이렇게 하면 맞나? 그지?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네? 산화하는. 뭘로 할까? 산소 갖고 해도 되고, 뭐 전자 갖고 해도 되고, 산화수로 해도 되고. 산화수 적응하기 위해서 산화수로 하자. 얘 얼마? 이제 바로 나올 거야. 얘. 그럼 얘는 됐지?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산화수 증가했으니까 뭐야? 산화. 얘는 반원. 산화수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구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색깔이 보통 문제 물어보거든요. 얘는 구리 고체네. 무슨 색깔? 붉은색. 근데 산화구리가 됐대요. 무슨 색? 검은색. 그지? 검은색. 구리가 물에 녹아서 이온될 때가 푸른색. 그지? 그래서 겉불곳에 구리를 태우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요때 얻어진 요 산화구리 있잖아. 요거를 거기 문제하고 똑같이 요 산화구리를 속불곳에 갖다 태우면은 여기 속에 속불꽃 그러면 속에서 연소를 하죠.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못 들어가요. 공기 중에 산소가 불 속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산화구리하고 책에 반응식은 안 나왔나? 기억 문제가 그거죠. 거기 갔더니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아니, 그 기억 탄소, 그치?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대? 구리하고 뭐가? 야, 이게 탄소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이거? 에탄올이 연소하고 나머지 거기? 에탄올에 C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 아닐까? 너네 밑에 알코올 램프를 쓰면은 알코올 램프에 보통 사용하는 연료가 뭐 사용해요? 에탄올 화학식 C2H5OH. 그래서 전에 한번 배웠듯이 이렇게 OH 요거 이름을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데 얘가 들어가면 알코올 종류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탄소 2개짜리 읽는 방법이 에타라는 말을 붙인다. 얘기했지. 그리고 이거 에탄올이거든. 알코올. 그럼 알코올이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이 나오는 거지. 알코올에 탄소가 있어. 그죠? 맞아요. 여기서 탄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속불꽃에 태우면은 이렇게 반응을 해. 개수 맞나? 안 맞나? 요거 2 붙이고 그럼 산소 2개 되고 구리 2개 다 됐죠? 됐니? 자, 요런 반응이죠. 속불꽃에. 그러면
산화수로 한번 해보자. 얘 얼마? 그럼 얘는 플러스 얘는 0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4 그렇지.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지. 마이너스 2짜리 두 개니까 얘 하나니까 플러스 4, 그치? 그러면 구리가 산화수가 감소했네? 뭐 한 거야? 환원 만원. 그러면 산소는 똑같네? 그리고 탄소는 증가 증가했으니까 뭐야? 산화 상어. 이렇게 되겠지. 됐나? 자, 그래서 이 실험을 보면은 맨 처음에 구리를 불에 거풀 곳에 태우면 산화구리가 되는데 이 산화구리를 다시 속불 곳에 태우면 다시 뭐가 돼? 구리가 돼요. 그럼 또 이 구리를 다시 거풀 곳에 태우면 산화구리 되고 이 산화구리를 속불 곳에 태우면 다시 구리 되고 이거 계속 바꿀 수 있어요. 반응. 자, 이렇게 되는 반응이고 그러면 기억은 맞아야 틀려요. 화학 방식 맞죠? 니은. 네 산화구리는 뭐가 됐어? 환원된 거지? 그 다음 디귿. 맞아요. 탄소는 산화됐기 때문에 옆에 놈을 환원시키죠. 그 환원제가 되죠. 그 다음 리을은 지금 전체 질량이 아니고 뭐야? 고체 질량이죠. 응? 그럼 반응 후 생성된 고체 질량은 반응 후 생성된 고체가 누구야? 요거죠. 우리. 응? 얘는 기체니까. 얘 고체 질량은 반응 전과 같다. 반응 전하고 얘하고 질량이 똑같을까? 아니죠. 얘도 있잖아요. 그치? 날아가는 거 있으니까 반응 전보다 생성된 고체 질량은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죠. 그죠? 답은 2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오셔갖고요. 철의 부식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의 부식. 그래서 82쪽은 철의 부식에 대해서 나오고 오른쪽은 이제 부식 방지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안 덥지? 보이냐? 딱 적당히? 좀 껐다 킬게요. 좀 추울 수가 있어서. 자, 너네 어떤 금속들이 부식은 쉽게 얘기하면 뭐야? 녹슨다 그런 얘기지. 선생님 아까 저거 영상 켰네? 네, 까먹었다. 너네 금속이 녹슬 때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녹이 있을까? 네? 언제 철 같은 거 금속들이 잘 녹슬어? 그치? 물이 있었을 때. 물이 있으면은 금속 녹슬는 거를 많이 도와준다기보다 녹이 잘 쓰거든. 네? 그래서 너네 비운 다음에 금속들이 녹이 잘 쓰잖아. 물이 있었어. 조금 있다가 왜 물이 녹쓰는 걸 왜 도와주는지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공기 중에 뭐하고 반응을 해요? 산소하고 반응하면은 산화물, 녹이 쓰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요 물 속에 전해질 물질이 있습니다. 전해질이 뭐라 그러지? 그 물에 녹아서 전기가 흐르는 그런 물질이 전해질이었죠. 그 물에 녹아서 전기가 흐르려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물 속에 전해질, 다시 얘기하면은 이온 결합 물질,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물에 녹아 있으면 금속이 더 빨리 부식이 돼요. 근데 금속이 부식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요거 2번. 산소가 있으면은 금속이 녹이 슬죠. 그리고 물하고 요 전해질 물질은 뭐 추가 사항이에요. 추가 사항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식이 더 잘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철의 부식에 대해서 야 책에다 이렇게 복잡한 걸 실어놨네. 나타냈는데 한번 보자. 네, 대여적으로 철의 부식. 철이 있어요. 필수 조건이 무슨 기체가 있어야 돼? 산소.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 아까 했듯이 산화철이 되겠죠. 이게 철의 부식이야. 네? 여보세요? 성현아. 아니 왜 자꾸 딴 생각해? 왜 우리 뭐 고민거리 있어? 괜찮아? 개수 먼저 맞추면 어떻게 되니? 아니다. 3, 2, 4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요 철의 부식 때는 요게 가장 다시 한번 지우자. 일반적인 반응식인데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해서 거기 저기 뭐야 그림에다가 그려놓은 거거든. 이 철이 있어요. 철이 있어요. 그럼 공기 중에 뭐랑 많은 거예요? 산소. 그럼 부식이 되겠죠. 근데 물이 있으면 부식이 어떻게 돼? 빨리. 더 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 속에 예를 들어서 또 전해질 물질 소금이 녹아있어. 소금은 너네 알다시피 뭐야?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래서 니네 강물보다 소금이 녹아있는 바닷물에 있는 배들이 그 배가 보통 철로 만들잖아. 그치? 바닷물에 있던 배들이 부식이 더 빨리 되죠. 근데 부식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산화되는 걸 얘기해요. 산화가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 얻는 거, 잃는 거? 얻는 거. 그러면 철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면은 녹이 쓰는 거지, 그치? 그리고 전자는 얻는 거, 잃는 거? 잃는 거. 그럼 얘가 지금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니까 철이 중성이었다가 양이온 된 거니까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철이 부식된다 그러면 산화된다.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산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그러면 산화된다라고 하면은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는 건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거나 또는 물 속에 전해질 물질이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전자의 이동을 쉽게 해줘요. 그러니까 철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잃어버려야지 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철에 있던 전자의 이동을 이 물이나 전해질 물질이 더 잘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물이나 전해질 물질이 있을 때 부식이 어떻게 돼? 더 빨리 된다. 그 정도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 실험이 중요해요. 밑에 실험을 보니까 첫 번째는 그 그림 다 그리기에는 좀 그렇고 첫 번째 간을 한번 보자. 간은 지금 그림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네, 철 못이 있는데 철로 된 못이 있는데 물에 담궈놨어요. 그럼 일단 물이 들어가고 거기 잘 보면은 시험관에 뚜껑을 막았니 안 막았니? 뚜껑 안 막았죠. 그럼 공기 중에 산소가 막 들락날락 하겠지, 그치? 그럼 산소도 어떻게 돼? 공급이 되겠죠. 그럼 물하고 산소가 닿으니까 철 부식이 잘 되겠죠. 그치? 예를 들어서 부식되는 정도를 선생님이 플러스로 표시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물도 들어갔고 산소 들어갔으니까 부식이 이 정도 잘 된다고 하자잉. 그럼 두 번째는 철이 있는데 물은 없다, 그치? 그리고 뚜껑이 열려져 있는데 그 뚜껑 위에 뭐가 들어있어?
염화칼슘. 너는 염화칼슘이 뭐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데, 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성현아, 자는 거니 뭐 왜 그래? 선생님 목소리가 안 맞으려고 그랬지. 성현아 한번 나갔다 올래?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아니야, 성현이가 시험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중간고사는 끝나는데 아직까지 여기 아파가. 그런 거 좀. 시험 보고도 힘들고 시험 보고 끝나서 좀 노느라고도 좀 힘들고. 어젠가 저기 뭐 너네 여기 지역에는 뭐 저기 양배점 그거 있다며. 그게 저거야? 뭐 영고전 뭐 고연전 같이 뭐 이렇게 학교별로 뭐 하는 거야? 저희 학교도 아 그래? 그런 거. 어? 거의 너무 오래 있어. 몇 시까지? 11시부터 어. 6시까지 5시 반. 5시까지 6시까지 했어요? 거기 뭐 참가했어? 응. 아 응원했어? 예, 뭐 무슨 경기했는데? 럭비. 어? 럭비. 아 럭비? 학교 럭비 부가 있니? 예. 이겼어 됐어? 그 중학교는 적고 고등학교는 우승을 하고 졸업생들은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졌네. 1분 2패. 그치? 그래. 나도 어떻게 했어? 그 경기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그래. 나는 피곤해하길래 참가했는 줄 알고. 응원 열심히 했는데. 럭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럭비가 장비를 차기 때문에 안 차요. 안 차고요? 왜 미치고? 그래? 아 장비 안 차고 맨몸으로 하는 거야? 맨몸으로 해요. 그럼 안 다쳐? 안 다쳐요. 뭐야? 애들이 신사적으로 안 왔다. 갈갈보 해가지고 지면에 공 올려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다치지 않죠. 자, 어때요? 너네도 뭐 이렇게 재밌어? 오민이 왜 저래? 자, 볼게요. 그래서 뚜껑이 열렸는데 뚜껑이 열렸으니까 산소가 들어와요. 근데 거기 뚜껑 위에 염화칼슘이 들어있지. 그럼 공기 중에도 너네 수증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수증기가 들어오다가 염화칼슘이 어떻게 해? 흡수해 버리죠. 그러면 시험관 안에 수증기, 물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염화칼슘은 물이 들어오는 거를 공급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 그럼 얘는 산소밖에 없네. 그럼 부식되는 정도가 위에 거보다 좀 작겠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철이 있고, 근데 물 속에 넣어놨는데 끓여서 식힌 물이래. 물을 왜 끓여서 식혀놨을까? 이물질. 이물질 중에 뭐를 없애려고 이렇게 했을까? 산소. 왜 그러냐면 물을 끓이면 너네 물에도 산소가 녹아 있어요. 일부분 조금 녹아 있어. 그래서 너네 물고기들도 호흡하죠. 산소 호흡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호흡하는 거야? 현지야? 현지 또 이상하게 쳐다보지. 현지 또 멍 때리고 있어. 물 속에 너네 녹아 있는 산소를 가지고 물고기들이 호흡을 해요. 그래서 니네 어항 집에 있는 집 있나? 어항 요즘 안 하나? 물고기 잘 안 키우죠? 그 너네 어항 있는데 보면은 계속 호스를 이용해서 공기방울을 계속 물속에다 공급하잖아. 그 물에 산소가 잘 녹으라. 많이 녹아서 물고기들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속에 산소가 좀 녹아 있는데, 물을 끓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녹아 있던 산소가 분자 운동을 활발히 해서 어떻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끓인 물 속에는 산소가 거의 녹아 있지 않아요. 날아가 버려서. 됐니? 그럼 거기 철못을 끓여서 식힌 물에다가 담가두면 철못에 산소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물에도 없고 공기 중에 것도 못 들어가고. 근데 그 물 위에 또 뭘 떨어뜨려 놨어요? 기름.
만약에 물만 갖다 놓으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또다시 물에 녹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기름을 위에다 얹어가지고 산소가 물에 녹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러면 이 실험은 철에 뭐만 물만 닿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부식 될까 안 될까? 되게요. 조금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처럼 부식될 때 산소가 필수 요소긴 한데 물만 있어도 조금은 돼요. 네? 근데 되는 양이 적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라는 어떻게 돼요? 철이 있는데 소금물을 넣고 뚜껑을 열어놨네요. 그러면 소금물,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금이 녹아 있으니까 이온결합 물질, 전해질 물질도 녹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뚜껑 열어놨으니까 또 뭐도 들어가? 산소도 들어가면은 여기 부식 조건 세 가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지? 그럼 부식이 어때? 아이고. 가장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떤 것들이 부식이 잘 되고 그래서 부식되는 조건들을 알아보는 실험이고 맨 밑에 보면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있어요. 이거 외웠니 혹시? 외웠어요. 오요. 그게 외울 때 안 들어갔던 거 하는 반응력. 발음 없어 보이고 오유가 뭐예요? 어떤 거? 시유. 씨유야 이거? 아니, 오유가 있는 네가 알면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야. 오유는 뭐야? 오유가 있어. 시유예요, 시유. 구리.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옆에 붙어서 그렇잖아. 시유지 시유. 오유라는 원소는 없죠. 이거 한번 배워서 외웠구나. 금속들이 할수 있으리라니까. 네. 왜 다시 좀 재밌자 왜? 이거 뭐라고 했던 거냐 지금. 많이 보는 거 너네가 중학교 2학년이죠? 네. 야, 2학년 치고 많이 배웠네. 금속의 반응성도 한번 배웠단 말이야. 대놓고 자겠다 이거지. 자, 볼게요. 자, 이제 보자. 자, 금속들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좀 달라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더 좋고요. 굳이 안 외워도 이제 뭐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거기 힌트들이 다 있어요. 아니면 반응성이 주어지기도 하고. 근데 뭐 알아두면 좋고. 앞글자 따서 보통 외우거든.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니? 칼인데 칼이 칼슘도 있고 칼륨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울 때 맨 끝에 거 19번, 20번 막 헷갈려하는 사람 있거든. 19번이 누구야? 칼륨. 20번. 칼슘. 둘 다 칼칼이니까 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 금속의 반응성은 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칼륨. 칼륨이에요. 칼, 나마, 알라, 철, 이주, 그다음에 납,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외우고 있는데 선생님은 끊어서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칼카나마, 아라철리주, 납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네? 이렇게 끊어서 외우는데 뭐 외울 사람은 어떻게 끊어서 외워도 되고 말을 만들어서
외워도 되는데 말 만들기는 너무 많지. 그치? 그래서 근데 굳이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문제 풀 때 이렇게 힌트들이 있어요. 네? 외워두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거나 이해가 더 쉽죠. 자, 근데 원소기호 모르는 거 있냐 혹시? 모르는 거. 다 알아? SN이 뭔데? 주석. 주석. 자,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금속인데 비금속이 하나 껴있죠. 얘가 수소는 항상 특이한 놈이에요. 주기율표에서도 지 혼자 왼쪽에 금속 쪽에 붙어있고. 근데 금속들은 너네 반응을 해서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이 되지? 근데 수소는 비금속인데 이온 될 때 어떻게 돼? 얘가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있어서 즉 전자를 잃어버리려는 성질이 있어서 여기다 껴준 거야. 네?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들이 반응을 어때? 잘하는 거죠? 네? 근데 금속들이 양이온이 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는 산화가 잘 된다. 그러면 산화가 잘 된다라는 거는 전자를 얻는 거에 이르는 거야. 전자를 잃을 때가 산화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잃는다. 그러면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 이쪽으로 갈수록 양이온이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당연하? 또 멍때리다가 어제 양배전 생각했어? 왜 우리가 졌을까? 무슨? 양전이랑 어디랑 한 거야? 자. 별지대죠. 다시 얘기할게. 여기 왼쪽에 있게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반응성이 커서 산화가 잘 되고 즉 전자를 잘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잘 된다. 그럼 거꾸로 이쪽으로 가면 반응성이 어떤 거야? 작은 거예요. 자, 그럼 반응성이 작다라는 거는 쟤하고 거꾸로 산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산화가 잘 안 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산화가 잘 안 되면 환원이잖아. 그럼 환원이 된다라는 거는 전자를 얻는다 잃는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얻어요. 그러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까?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아니에요. 음이온은 아니에요. 금속이니까. 응? 전자를 잘 얻어서 환원, 중성이 될 뿐이지 음이온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양이온이 잘 된다 안 된다? 네? 잘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네? 자,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산화와는 반응할 때 한 가지 이해한 거 있었잖아. 질산은 수용액하고 구리하고 반응시켰더니 뭐가 나왔지? 은이 나오고 뭐가 됐어? 질산구리 수용액이 됐잖아. 맞아? 네? 계속 맞추면 이렇게 되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요 질산은 수용액이래. 수용액이면은 얘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존재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은하고 구리를 찾아보자. 은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구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그치? 네. 그러면 얘네들을 보면은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니? 구리. 반응성이 구리가 더 커요. 은보다. 그러면 구리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구리가 산화가 어때? 잘 된다. 즉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구리가. 어? 근데 구리가 중성이지. 그럼 얘가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그럼 구리가 전자 잃어버리면 뭐가 될까? 구리온.
양이온이 되겠죠. 그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잘 돼버리고, 그럼 은은 구리보다는 어때? 오른쪽에 있죠. 그럼 뭐가 잘 된다? 환원이 잘 된다. 즉 전자를 어때? 잘 얻는다. 그래서 얘가 버린 전자를 얘가 잘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얻어버리면 어떻게 돼? 중성이. 중성이 되겠죠. 이렇게. 네? 환원이 되겠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반응시켰다고 하자. 질산구리하고 은하고 반응을 시켰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질산구리가 여기 수용액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두 개 해야죠. 그 은하고 반응시켰어. 근데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니? 구리. 구리가 더 크죠. 그럼 구리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양이온이 더 잘 된다는 얘기야. 그럼 구리가 지금 무슨 상태야? 양이온. 양이온 상태지. 내가 양이온 상태인데 더 이상 얘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반응할까 안 할까? 아니요. 이거 반응이 진행이 안 돼요. 반응을 안 해요. 즉 그냥 질산구리 수용액하고 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반응을 안 하고. 그럼 문제 한번 내보자. 뭐로 할까? 마그네슘 금속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염산을 떨어뜨렸대요. 이게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이야. 여기서는 염산을 떨어뜨렸대요. 그러면 여기서 마그네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반응 됐다 잘하네, 그지? 선생님 여기 금속 없는데요? 여기 수소 있잖아. 수소 껴줬다 그랬지, 그지? 수소 여기 있죠. 그러면 누가 반응성이 더 커요? 마그네슘하고 수소 중에 반응성이 마그네슘이 더 커요. 수소보다. 그럼 반응성이 크다? 산화를 잘한다. 즉 전자를 잘 잃는다. 즉 양이온이 잘 된다. 예, 2 플러스니까. 양이온이 잘 된다.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돼? 수소는 반응성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 환원을 잘한다. 즉 전자를 잘 얻는다. 그지? 그럼 얘는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돼? 수소 기체가 되면 뽀글뽀글 말씀. 그리고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면 여기 있는 염화 이온하고 물 속에 녹아 있는 수용액 상태가 되겠죠. 네? 볼 수 있겠니? 볼 수 있겠어? 응. 화학 반응식 뭐 완성시키면 수소 기체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2개 필요하고요. 됐지?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금속의 반응성을 알면은 어떤 게 이온이 되고 어떤 게 이렇게 중성이 돼서 석출이 되고 그리고 반응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참고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철의 부식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요다 쓸까? 또 지우면 시간 걸리니까 철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너네 우리 생활에 철을 왜 많이 쓰지? 장점이 뭐니? 가장 큰 장점. 뭐 싼 것도 있는데 철보다 더 싼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싼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단단해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도 철근, 철로 뼈대를 만들고 이 책상도 지금 뼈대가 뭘로 돼 있어? 철로 돼 있죠. 단단하니까, 그치? 근데 단점이 뭐야? 부식이 안 돼.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책상 다리 보니까 철로 만들었는데 겉에다 뭐 해놨니?
페인트 칠해놨어요. 그럼 페인트를 칠해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철에 공기랑 물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 부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식 안 되라고 해놓은 거고. 그럼 철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니? 아니, 철이 벗겨지면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걸로 부식이 되겠죠. 일부러 벗기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보자. 그럼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은 공기 중에 산소나 물이 들어가면은 부식이 되기 때문에 산소나 물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차단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겉에다 뭐해?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또는 기름칠을 한다거나 또는 뭐 에나멜이라고 하니? 뭐 조립식 같은 거 만들면 거기 색깔 이렇게 에나멜로 막 칠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에나멜 칠을 한다거나, 현지 뭐 빨강?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서 에나멜 뭔가 같은데 빨강으로 뭐 봤어? 그래서 이렇게 겉에다가 칠해주면은 산소나 물이 못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도금을 하는 거. 도금이 뭐냐면 이제 다른 금속으로 철 겉에 입히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철이 있어? 그리고 이 겉에 다른 금속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 여기다 다른 금속으로. 야, 그럼 다른 금속으로 도금하면 안에 있는 철은 안전하겠죠. 겉에 있는 거는 못 없을 수 있겠지만, 그치? 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여기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전에 저거부터 아까 합금을 만드는 방법. 합금? 합금이 뭐니? 여러 가지 합쳐. 철에 다른 금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섞어버리는 거죠. 야, 금속을 어떻게 섞어? 금속을 어떻게 섞니? 야, 금속하고 금속을 갖다 붙여놓으면 섞어지니? 아니면 가루를 내서 섞는 거야? 그렇지. 용광로에 녹여서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철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으면은 철의 단단한 성질이 유지가 되면서 부식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이 쓰는 합금이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들어갔니? 이거 철에다가 뭐 섞은 거지? 이것도 알아? CR이 뭐야? 크롬, 에나이드, 니켈, 뭐 이런 것들을 섞어놓은 게 스테인리스. 우리 생활에 어디에 쓰이니? 뭐 싱크대, 음식 조리 뭐 기구, 뭐라 그랬어? 후라이팬, 그러니까 음식 조리 기구, 그렇지? 거기다 스테인리스 이렇게 쓰죠. 근데 스테인리스로 싱크대나 뭐 후라이팬 같은 거 만들어놨을 때 물이 항상 닿잖아, 그렇지? 근데 녹이 안 슬죠. 그다 단단하죠. 그 다음에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왔나? 나왔네. 이거 누가 어떤 거 학생들이 말한 거지? 별별 거 다 넣어놨네. 음극화 보호라는 게 있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말에 뜻이 나와 있는데 음극이 되면서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 음극이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철을 보호해줘.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주유소에 기름 탱크가 나와 있어요. 자, 땅이 있어요. 주유소가 있어요. 여기 위에서 기름 넣는 거야. 그럼 이 주유기 밑으로 가면은 땅 속에 뭐가 매장돼 있을까? 기름 탱크가 매장돼 있겠죠. 그러니까 기름이 매장돼 있어요. 땅 속에 기름을 그 즉시 뽑아서 이렇게 주유. 기름 매장돼 있지. 기름 탱크가 있어요. 기름 탱크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철로 돼 있어. 잘 저기 단단하게 부셔지지 말라고. 네? 근데 철이 얘들아 땅 속에도 공기가 들어가죠. 그지? 알갱이들 사이에 공기 들어가고 비가 오면 또 뭐도 들어가. 물도 들어가고. 그럼 이 철 탱크가 어떻게 돼? 부식되겠죠. 그죠? 산화되겠죠. 그럼 산화되면은 그 강도가 어떻게 되니? 약해지고 뚫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기름 다 새겠죠. 그래서 얘 철 탱크, 그 기름 탱크가 부식되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선을 연결해서 어떤 금속을 이렇게 매달아요. 조그만 금속. 그리고 여기서 매달아 놓는 금속은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매달아 놓을까? 작은 금속을 매달아 놓을까? 큰 거를. 이것도 배웠니? 철보다 반응성. 예를 들어서 지금 철이 어디에 있니? 여기 있죠. 그치? 철보다 반응성 큰 거 누구 매달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알루미늄. 왜? 마그네슘? 알루미늄? 알루미늄 싸서? 보통 아연을 많이 쓰긴 하는데 알루미늄도 해놔도 상관은 없는데 얘네들은 쓰면 안 돼.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반응을 너무 잘해서 요 땅속에 이 금속들 넣어두면은 이 비가 와서 물이 나오면은 이 금속이 반응을 너무 빨리 해버려. 잘못하면은 반응을 너무 빨리 해서 막 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그래? 마그네슘 쓰면 좀 위험한데. 마그네슘 나왔네? 그치? 그러네. 그래, 마그네슘 써도 돼. 그런데 그래, 여기까지는 그냥. 근데 얘 칼슘, 나트륨들은 얘네들은 반응성이 너무 커. 그래서 여기서 마그네슘 썼네. 그리고 거기 위에 자갈하고 모래로 덮어놨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이제 막 공기나 저기 물 같은 거 좀 잘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공기는 뭐 들어갈 수 있고. 마그네슘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예를 들어서 책같이 마그네슘을 여기다가 선으로 연결해 놨다고 하자. 그러면 얘도 금속이니까 산소하고 물이 닿으면서 둘 다 어떻게 할까? 산화, 부식이 되겠죠. 부식이 되는데 철이 부식되면은 뭐 이렇게 부식된다는 게 뭐야? 전자를 얻는데 잃는다? 잃는다. 양이 없는다. 그치?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부식된다는 게 뭐야? 산화. 전자를 잃는다. 그치? 그럼 둘 다 이렇게 부식되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반응성이 더 커? 마그네슘. 그럼 누가 먼저 부식될까? 얘가 먼저 부식. 그럼 얘가 먼저 부식이 된다라는 거는 얘가 먼저 전자를 어떻게 한다? 잃는다. 내놔요. 그럼 이 전자가 이 선 연결돼 있잖아. 선을 따라서 이 철 쪽으로 전자가 가요. 얘가 먼저 부식되니까 얘가 먼저 전자를 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먼저 내놓냐, 내가 먼저 내놓냐 그건데 마그네슘이 먼저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보내는 거야. 그럼 먼저 보내면 철이 어떻게 돼? 전자를 내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자를 받아먹지,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철이 어떻게 되냐면 보호가 돼요. 다시 볼게요. 철보다 반응성 큰 금속을 매달아 놓으면 이 금속이 먼저 부식이 되면서 먼저 전자가 튀어나와. 그럼 그 전자가 선을 따라서 철 쪽으로 가면 철이 전자를 내보내려고 하다가도 전자를 오히려 받아먹으니까 산화, 부식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전부 다 부식될 때까지. 그 마그네슘이 전부 다 부식되면 어떻게 돼? 이제 전자를 받아먹을 통로가 없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철이 부식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거의 부식될 때쯤에 마그네슘 조각을 어떻게? 바꿔줘야죠. 새거. 야, 너네 철탱크 이 큰 거를 바꾸는 것보다 이 조그만 금속 조각을 바꿔주는 게 훨씬. 근데 금속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아니 그 책의 그림까지 그렇게 크진 않아. 조그만 거 바꿔주면 돼. 얘 부식되는데도 한참 걸려. 자, 그럼 왜 이름이 음극화보호야? 음극이 뭐냐면 마이너스 띄는 극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띄어서 전자를 내어줄 수 있는 극을 음극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는 안에 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는 거야. 그럼 안에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극을 얘기해요. 전자를 내어줄 수 있는 극. 그럼 지금 마그네슘이 어떻게 됐어? 전자를 제공해주죠. 내어주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마그네슘이 뭐가 된 거야? 음극이 된 거죠. 이해하고 있니? 그래서 마그네슘이 음극이 되면서 철을 어떻게 보호해주죠. 그래서 음극화 보호 이런 말 쓰게 돼요.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식 방식. 피곤해? 또 쉬어야 돼? 자, 그거 마무리하고 쉬자. 하나 더 나왔잖아. 하나 더 뭐 있니? 전기분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해서 좀 웬만큼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전기분해가 여기서 또 왜 나왔을까? 전기분해도 무슨 반응? 산화와는 반응. 선생님 이거 지울 동안 잠깐 머리 식혀요. 자, 마지막 요거 보고 자, 전기분해는 말 그대로 뭐야? 전기를 통해서 물질을 분해시켜준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책에 나온 걸로 하자. 염화구리의 전기분해. 염화구리. 자, 염화구리 화학식 Cu, Cl2. 왜 자, 왜 Cu, Cl2냐면은 구리가 이온이 되면 몇 플러스? 2 플러스죠? 그 다음에 염소는 이온 되면 1 마이너스지, 그치? 그래서 구리 하나, 염소 두 개 이렇게 붙어서 CuCl2 염화구리가 된 건데, 자, 요 염화구리를 전기 분해시키기 위해서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이면 요 양이온하고 음이온, 이온화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전기 꽂는 거죠. 자, 전기 꽂는데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플러스 이렇게 전기 꽂았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개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엄청 많은 거지, 이온이. 그럼 양이온은 어디로 끌려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끌려가요. 음이온은
플러스로 끌려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자, 마이너스 극에 구리 이온이 갔는데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 마이너스 극은 음극이지. 네? 음극이야. 음극이 뭐라 그랬어? 전자를 내어주는. 전자가 많이 들어있어서 전자를 내어줄 수 있는 극이 음극이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얘 마이너스 극에 구리 이온이 가면은 마이너스 극에 있던 전자를 어떻게 할까? 받아먹어요. 음극에서 전자를 내어주니까. 오케이? 됐어? 그럼 전자를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 구리가 석출이 되죠. 그래서 여기 표면에 구리가 고체되면 무슨 색깔? 붉은 색깔. 그래서 이 표면에 구리, 붉은 색깔 구리가 막 석출이 돼. 그치, 상현아? 그치? 성현이 과학이 너무 재미가 없나 봐. 과학 시간 되면 계속 멍 때리는 거 같아. 선생님 표정 보면 알거든. 아니, 요거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응. 자, 그래서 붉은색 구리가 석출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니? 환원 반응이 일어났니? 전자를 얻었잖아, 그치? 전자 얻었으니까 뭐야? 환원. 이거는 전자 갖고 하는 거죠. 네? 전자를 얻었어. 아니면 산화수로 해도 돼요. 얘 산화수 얼마야? 선생님 호돈소니까 0 아니에요? 근데 이온이니까 이온수가 산화수예요. 플러스 2. 그럼 얘는 산화수가 0이죠. 그럼 플러스 2에서 0 됐으니까 산화수가 감소와 함께 환원이었죠. 기억나? 그럼 플러스 2겠어요. 누가 가니? 염화 이온이 가죠. 몇 놈이 갔어? 두 놈. 그치? 두 놈이 갔어요. 근데 플러스 극이 갔으니까 얘가 갖고 있던 전자를 플러스 극이 어떻게 할까? 줘버려요. 네? 전자가 끌려갔어. 네? 줘버리면은 전자를 잃는 거지. 전자를 잃어버리면 중성이 되겠죠? 중성이 돼서 얘는 기체니까 어떻게 될까? 날라가요. 뻐글 하면서 무슨 기체? 염소 기체가 이렇게 날라가요. 너네 구리는 아까 고체가 되면 붉은색이라고 그랬고 구리가 수용이기 때문에 무슨 색깔이지? 푸른색이죠. 그러면 이 실험이 진행이 되면은 전기 분해를 시키면 수용액의 푸른색은 진해질까 옅어질까? 옅어지겠죠. 얘 구리 이온이 닿고 붉은색 구리로 바뀌니까 그치? 염소 기체 색깔이 있을까? 오, 이것도 알아? 이거 황록색이에요. 황록색이 노란색하고 녹색이 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색깔이 좀 보여. 기체가 날라가요. 그럼 얘는 전자 얻었니 이런? 잃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산화죠. 그지? 산화수로 하면은 얘가 염화 이온이 마이너스 1, 염소는 호돈소니까 0.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산화수가 증가죠. 그러면 맞지? 이렇게 봐요. 요게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즉 산화하는 반응이고, 얘를 식 하나로 쓰면 얘가 분해돼서 뭐가 돼? 구리하고 뭐가 돼?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식 하나에서 개수 맞죠? 산화수로 산화하는 따져보자. 이 둘 중에 누구 할래? 산화수 할게. 수소나 산소가 없으니까 이온 숫자가 산화수가 될까요? 구리가 몇 플러스? 염화 이온은 1-짜리 2개. 맞니? 그 다음에 얘네들은 호돈소니까 산화수가 얼마? 0. 그러면 구리는
산화수 감소. 그러니까 뭐야? 반원. 염소는 산화수 증가. 그러니까 뭐야? 산화. 그래서 전체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선생님이 마이너스 플러스 그걸 따로 빼서 쓴 거. 볼 수 있겠니?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산화 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알아봤고요.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화학식 안 써준 것들도 몇 가지 있어요, 책에. 그런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런 거 하면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뒷장에 문제 많진 않지만 11문제. 이거는 숙제. 금방 풀죠, 뭐 11문제. 주관평가 봐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할래? 아니면 보고 싶냐? 쇼파를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